안녕하십니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융합성장팀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하반기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개발 사업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은 먼저 IP R&D의 개념과 세부 사업인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개발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고 이후 올해 하반기 사업 시행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IP R&D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IP라는 것은 지식재산권으로서 인간의 지적 활동으로 얻어지는 정신적 창작물에 대해 인정되는 무형의 재산권입니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뉘는데 본 사업에서 다루는 영역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가 포함된 산업재산권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특허는 법적 권리와 기술 정보의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지식의 80%가 특허 문헌으로 공개되고 특허로 공개된 지식의 71%는 다른 문헌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듯 특허 문헌은 연구개발 시 반드시 참조해야 되는 주요 지식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 문헌은 다른 어떤 간행물보다 더 풍부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경제적 이익을 수반한 시장에 민감한 기술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래전부터 글로벌 기업들은 특허 문헌을 R&D 수행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IP 정보를 연구개발에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IP R&D입니다. 기존에는 연구개발의 결과를 지재권화하였다면 이후로는 연구개발 전에 IP를 먼저 검토한다는 개념으로서 IP 정보를 활용하여 권리 획득이나 대응 방법, 방향 설정 등을 연구개발 전에 수행함으로써 연구개발의 효율화 및 성과의 극대화를 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09년 이후 지난 수년간 약 1,500여 개 기업의 IP R&D 전략을 지원했습니다. 이에 IP R&D에 의한 특허 성과는 일반 R&D에 비해 질적으로 1.3에서 3.7배 우수 특허를 창출했고 투입된 예산 대비 6배 높은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IP R&D 전략 지원 사업은 우리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소속의 지재권 전문가와 지재권 분석기관,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기관 등이 같이 팀을 구성하여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밀착형 IP 전략을 지원하게 됩니다. 기업은 중견기업인 경우 총 사업비의 50%, 중소기업의 경우 30%의 기업 부담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중 현금 현물 비율은 이후 장표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개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개발 사업은 IP R&D 사업의 세부 사업으로서 기본적으로는 IP R&D 사업과 같은 흐름으로 기업을 지원합니다. 과제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2009년부터 민간기업 대상 연구개발 기술에 대한 IP 전략을 지원하는 지재권 중심의 기술 획득 전략 지원 사업을 모태로 한 지원 유형으로서 가장 아래에 있는 신제품 개발형은 중견기업 및 예비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2016년에 사업 통합 및 조정이 이루어지고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개발 사업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기술뿐만 아니라 디자인 및 브랜드 등을 함께 고려하는 특허 디자인 융복합 전략을 제공하는 유형으로서 신제품 창출형 유형이 신설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제품의 기술, 디자인, 브랜드 측면뿐 아니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영역까지 함께 고려하여 연구개발 및 IP 전략을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 융합형 유형이 신설되어 현재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각 유형들은 또 세부 유형으로 나뉘는데 SPI, SBI, TI 유형은 7개월 지원 유형으로서 상반기에만 접수를 받고 올해 하반기에는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는 SI, PI, BI 유형에 대해서만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추가로 신제품 개발형 유형은 이번 하반기에는 일반 과제로는 접수 계획이 없고 유관기관 연계 과제로만 접수받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부 지원 유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제품 개발형은 2009년부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기술에 대한 IP 권리화 및 대응, 연구개발 방향 설정 등의 전략을 지원해온 유형으로서 5개월의 기간 동안
환경 분석을 통한 핵심 기술과 핵심 특허를 분석하고 경쟁사에 대한 핵심 특허 대응, 신기술 창출, R&D 방향 제시, 새로운 개발 아이템 발굴 등의 전략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신제품 개발용 유형은 2009년부터 계속 고도화되고 있으나 기본적인 틀은 기존의 IP R&D와 동일하므로 IP R&D를 경험해 본 분들에게는 추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매우 익숙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본 신제품 개발형의 경우 하반기에 일반 공고를 통해서는 모집을 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이후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 개발이 탄생하면서 같이 지원하게 된 신제품 창출형 유형입니다. 기존의 IP R&D는 연구개발과 연구개발 기술에 초점을 맞춘 지원이었다고 한다면 글로벌 사업부터는 제품에 초점을 맞춘 전략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제품은 기술과 디자인, 브랜드가 융합된 IP 융합체로서 실제로 IP 분쟁 양상도 기술에 의한 것에서 디자인이나 브랜드 영역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IP R&D는 기술과 기업 중심으로서 특허 전략을 먼저 수립하고 이후에 디자인을 고려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이제는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되고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디자인과 브랜드가 매우 중요해졌으며 이에 대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글로벌 사업에서는 기술보다는 제품 고객 중심으로서 브랜드와 디자인 정립 후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브랜드, 디자인, 기술 융합 IP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 디자인 후 기술 개발의 유명한 사례로서 애플의 i 시리즈가 있습니다. 애플의 i 시리즈의 경우 고객 분석 등을 통해 브랜드와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먼저 수립하고 이러한 아이덴티티에 맞는 브랜딩, 디자인 후 여기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서 적용한 대표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신제품 창출형의 경우 특허 분석기관, 제품 디자인 개발기관, 브랜드 개발기관이 전략원의 특허 및 디자인 전문위원과 함께 팀으로 참여하여 5개월간 발산 수렴 과정을 통해 공동개발 및 융합 전략 도출 프로세스를 수행하며 기업은 제품에 대한 브랜드, 디자인과 함께 IP 전략을 제공받게 됩니다. 본 사례는 2019년 신제품 창출형 지원 사례로서 군용 선박에 설치되는 다기능 콘솔에 대한 지원 사례입니다. 해당 기업은 해외 진출을 앞두고 핵심 기능의 개선과 통합 브랜드 및 제품 디자인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사업을 통해 충격 감소, 정비 용이성을 위한 모듈화 구조 등 기술을 개발하고 경량화된 컴팩트 디자인과 함께 제품군을 아우를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하였습니다. 개발된 주요 성과를 모두 IP화할 수 있는 전략도 제공하였고 이런 IP R&D 방법을 기업에서 시스템화하였으며 해외 수출 계약 및 방산업체 서플라이 체인 등 등록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부터 지원해온 제품 서비스 융합형 유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글로벌 사업에서는 브랜드와 디자인 정립 후 기술을 적용하는 IP 전략을 지원하였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제품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주는 전략 유형으로서 제품 서비스 융합형 유형을 신설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본 유형을 통해서 기업은 제품 디자인과 기술뿐 아니라 제품에 포함되는 UX, UI 디자인 개발도 같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본 유형도 5개월간 특허 분석 기간, 제품 디자인 개발 기간, UX, UI 디자인 개발 기관이 전략원의 특허 및 디자인 전문위원과 함께 팀으로 참여하여 발산 수렴 과정을 통해 공동 개발 및 융합 전략 도출 프로세스를 수행하게 되며 기업은 제품 및 UX, UI 디자인과 함께 IP 전략을 제공받게 됩니다. 본 사례는 2018년 제품 서비스 융합형의 지원 사례로서 시력 회복을 위한 제품의 서비스 개발에 대한 지원 사례입니다. 본 기업은 비전 테라피 기술을 통해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디바이스는 보유한 상태에서 제품과 연동되는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특허, 시장, 경쟁사, 사용자 분석 등을 통해 제품을 사용할 주요 고객을 특정하고 사용자 맞춤형 시력 측정, 분석, 훈련을 위한 스마트폰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물론 이를 뒷받침하는 강한 IP 포트폴리오 전략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개발된 서비스가 포함된 본 제품은 2019년 초에 출시하여 현재 판매 중입니다. 이렇듯 보다 세부적인 지원 유형별 프로세스 및 사례는 이후 발표자의 발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올해 하반기 시행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사업 시행 공고는 일반과 유관기관 연계 두 가지로 나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 공고는 연구조직을 보유한 중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전체 지원 유형 중 제품 서비스 융합형의 서비스 전략 유형과 신제품 창출형의 특허 디자인 개발 및 특허 브랜드 개발 유형의 5개월 유형에 대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지원 체계는 각각의 유형 모두 특허 디자인 전문 위원과 특허 분석 기관 및 UX UI 디자인, 제품 디자인, 브랜드 개발 기관이 유형별로 같이 참여하여 5개월간 지원하게 되며, 기업 분담금은 중견기업의 경우 현금 3,600만원, 현물 4,4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현금 2,400만원, 현물 2,4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업 분담금 중 현물은 참여연구원 인건비 등으로 선정하셔서 선정 후 계약 단계에서 확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연계 공고입니다. 본 공고는 산업은행 연계와 산업부 연계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산업은행 연계의 경우 산업은행으로부터 직접 대출이나 투자받은 중견 중소기업으로서 산업은행 담당자로부터 해당 기업인지 확인을 먼저 하고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형은 앞선 일반 유형과 동일하게 세 가지 세부 유형이 가능하며, 지원 체계나 기업 분담금 지원 기간도 동일합니다. 산업부 연계의 경우에는 2020년 중견기업 상생혁신 사업이 현재 공고 중인데, 해당 공고의 지원 후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IP R&D를 지원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따라서 산업부 사업과 본 공고에 같이 지원을 하여야 되고, 산업부 과제에 선정되지 않은 경우 본 과제에도 선정되지 못합니다.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 개발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마찬가지로 지원 가능 여부는 산업부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과제 지원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담당자 연락처는 공고문이나 본 소개자료 마지막에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사업에서는 전년도와는 다르게 해외시장 특화 집중 지원을 좀 더 확대하여 중국과 함께 신남방 지역 특화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유형 중 신제품 창출형의 특허 브랜드 개발 유형에 대해서는 중국이나 신남방 지역 브랜드 개발 런칭 전략을 지원하고, 산업부 연계 유형 중 신제품 개발형의 경우에는 신남방 지역 제약 바이오 분야 및 중국에 대한 종합 IP 전략도 지원 가능하므로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따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 공고가 4월 29일자로 나가 있고 5월 29일 오전 11시에 마감 예정입니다. 기업 담당자분께서는 늦지 않게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접수 완료 후 6월 4일에서 5일까지 이틀간 기업 선정평가를 예정하고 있으니 해당 기간에 발표평가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되면 신청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선정 후 기업 부담금 현금 부분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최종 선정이 완료되며, 계약 기간 중에는 기업 사전 진단을 실시하여 배정된 전문위원과 과제 진행 등을 협의하게 되고, 기업과의 계약 완료 후 약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협력기관 선정 과정이 진행되고, 이후 8월 3일경부터 5개월간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협력기관 선정은 조달청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진행되며, 기업 담당자분은 직접 선정평가에 참여할 수는 없으나 참가는 가능합니다. 사업 신청은 5월 29일 11시까지 저희 IP R&D 사업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오며, 기관 등록 및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제출 서류 업로드의 단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업 정보는 한국 기업 데이터를 통해 자동으로 제공받으므로, 한국 기업 데이터에 기업 정보가 없는 기업의 경우에는 먼저 한국 기업 데이터에 가입을 하셔야 되며, 이 경우 3일 정도의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는 보여지는 바와 같으며 선정평가 시 발표하실 발표 자료도 업로드 해주셔야 됩니다.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자가진단표는 사업관리 시스템을 통해 간단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되며, 혹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해당 란에 체크하신 후 접수 마감 전에 상담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마감 5일 전에 업로드해 주시면 관련 전문위원이 상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추가로 IP 보유 확인서와 우대가점 증빙서류 및 졸업제도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증빙을 필요시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가진단표는 보이는 바와 같으며 엑셀 파일입니다. 기업의 니즈에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본 양식을 참조하셔서 지원 유형을 선택하시고 상담이 필요하면 하단에 상담 필요에 체크하고 상담 받으실 분의 이름,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셔서 가급적이면 마감 5일 전까지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평가는 기업에서 기재해주신 정보 등에 대해 자동 계산되는 서면평가 점수와 6월 초에 예정된 발표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평가 지표를 참조하여 발표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대 가점은 보시는 바와 같이 최대 4점까지 인정이 됩니다. 작년과 올해 우대 가점 항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혼동 없으시기 바라며, 특별히 추가로 코로나19 피해 및 대형기업에 대한 가점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정평가는 대략 10분 발표, 5분 질의응답으로 진행됩니다. 발표 자료는 앞선 평가 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고, 본 과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기업이 보유한 역량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보안사항을 다루는 사업으로서 수행 전부터 수행 이후까지 기업의 영업비밀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생산 문서에 대해서는 DRM을 적용하여 사업 수행기간 및 수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열람이 불가하도록 관리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고문에도 기재된 기타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먼저 본 사업은 IP R&D 전략 지원 사업의 세부 사업으로서 IP R&D 사업인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 지원 사업과 기업군 공통 핵심 기술 IP 전략 지원 사업과 같이 동기간에 한 개의 과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업 부담금 중 현금 부분은 계약 시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셔야 최종 선정이 완료가 됩니다. 혹시 중도 포기 기업의 경우 포기 시점에 따라 기업 부담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후 사업 참여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다 많은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 졸업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직전 4년간 5회 이상 참여한 경우 참여 제한이 됩니다. 다만 지재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나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의 경우 국가적 재난 해결을 위한 R&D 필요 시에는 예외를 두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시고 저희 전략원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개발 사업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보여드리는 문의처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